최근 손흥민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토트넘에서의 맹활약 이후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 튀니지전은 뛰지 않았고 베트남전에 풀타임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입니다. 베트남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자 손흥민이 심판에게 퇴장 판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기 도중 베트남 부위 호앙비에 선수가 손흥민을 막다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주장 손흥민이 주심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4대0으로 베트남에 앞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은 심판에게 레드카드가 아니다라며 판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베트남 축구협회는 SNS에 손흥민의 아름다운 장면, 부위 호앙비에 단이 실수로 레드카드를 받은 뒤 손흥민은 주심에게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위 호앙비에 시 고의로 반칙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리며 베트남 국민들과 축구팬들에게 존중을 선사했다며 감동과 칭찬의 물결이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레드카드는 취소되지 않았고 수적 우세를 점한 한국은 후반 25분 이강인과 후반 41분 정우영의 추가골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의 기부 행동이 전해지며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팬모임 손흥민을 응원하는 2030 여성들이 손흥민의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골을 기념해 춘천 지역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손흥민을 응원하는 2030 여성들은 지난 16일 손흥민의 고향 춘천이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인 마리아의 집을 찾아 기부금 777만 7,777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축구 국가대표팀과 소속팀 토트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흥민의 등 번호인 7을 7번 나열한 의미를 담은 금액입니다. 이번 기부금은 미혼모의 출산 및 심신 안정, 관련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2030 여성들은 지난 4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00골, 50어시스트 달성 기념으로 손축구 아카데미에 지난 7월 손흥민의 생일을 맞아 안성 유소년FC의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각각 전달했었습니다. 팬모임 관계자는 유럽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손흥민 선수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복지 사각지대의 희망의 손길을 계속해 건네고 싶다고 말하며 축구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매치를 앞둔 단독 인터뷰에서 클린스만호를 향한 팬들의 비판에 대한 생각과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호를 향한 팬들의 비난과 비판,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다만 현재는 과정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1월 아시안컵의 결과로 이야기할 때 나눠도 충분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힘찬 응원과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벤투 감독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과정 중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응원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많은 축구팬들이 클린스만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팬분들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있어 마음을 돌렸다는 팬들이 당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는 루턴전의 멋진 승리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 다른 선수들과 달리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는 모습에 극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과 위엄을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널리 알리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의 선한 영향력에 우리 축구팬들은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부터 현재까지를 조명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첫 시즌이었던 2015년도 시즌 다소 부침이 있었던 손흥민은 다음 해인 2016년도 시즌부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해리 케인, 델레 알리,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라인을 구축한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을 앞세워 토트넘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2016년도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992년 EPL 출범 후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실로 엄청난 기록입니다. 마이클 오원, 웨인 루니, 프랭크 램파드, 세르히오 아게로, 티에리 앙리 등과 같은 레전드만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도 시즌에는 역사까지 썼는데요.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영표 전 강원 대표가 인류가 달에 발을 들였던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이었습니다.
심지어 페널티킥 골 없이 모두 필드골로 엄청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속 토트넘은 중소클럽에서 벗어나 B클럽 반열에 올랐는데요. 토트넘은 2016년도 시즌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도 시즌에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당시에도 손흥민이 중심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EPL에서도 꾸준히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의 구단으로 성장했으나 작년 시즌에는 최악의 부진을 겪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몇몇 팬들은 토트넘은 B클럽이 아니다라며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레비 회장의 만행으로 B클럽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긴 했으나 2016년도 준우승, 2018년도 챔스 준우승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경기장을 신설하는 등 시설적인 규모에서도 B클럽이 되었습니다. 8년 후 손흥민은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토트넘의 대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트넘 주장직에 손흥민이 임명됐는데요.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새로운 부주장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역대 두 번째 한국인 EPL 주장이 됐는데요. 손흥민에 앞서 EPL에서 가장 먼저 정식 주장으로 임명된 한국인은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입니다. 박 디렉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이적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2012년도 시즌 공식적으로 주장직을 맡았는데요. 그 이후 11년 만에 코리안 캡틴이 탄생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거대한 팀의 주장이 되어 정말 영광이다. 큰 놀라움이고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나는 이미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장 안과 밖 어디에서든 스스로가 주장이라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라고 주장이 된 소감과 각오를 전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은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의 주장으로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모두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미 라커룸 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모든 그룹과 두루두루 어울린다. 단순히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은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찌감치 손흥민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며 그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한 명의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그는 팀 전체의 통로 같다. 모든 그룹에 섞여 있는데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경기에서 해온 일로 인해 일정한 입지를 갖고 있다며 그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가 조국의 리더이자 조국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놀랍지 않다. 그는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